혹시 나 모르게 한국 망했냐?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경제는 너무 강해지고 있다. 완도체 나왔네요. 반도체 왜 이러죠? 완도체가 뭐예요? 반도체는 반 85층 구조대 오나요? 저는 내년 말 되기 전에 온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자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무 박세익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나 모르게 한국 망했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3,300을 넘었던 지수가 3,100이 깨졌었는데요. 그게 지수 고점 대비 10%도 안 빠졌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변동성 자산이라는 거죠. 이 정도 8개월 연속 시장이 올라왔다가 지금 7월, 8월 두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망했냐라는 생각 자체는 지금 주식의 속성을 모르고 투자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사람은 당연한 조정이거든요. 당연한 조정인데 이 정도 조정에 한국 시장,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한마디로 주식의 본질, 주식의 속성을 좀 모르셔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2021년도에 3,000포인트 가는 장이지만 그렇게 아주 강하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지만 코스피의 특성상, 주식의 특성상 9월, 10월 말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 8월 달에 2,450 갔던 그 코스피가 2,250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주식의 변동성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보면 한국 경제 너무 잘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3년, 5년 더더욱 세계 최강의 경제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경제 나 모르게 망했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경제는 너무 강해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받는 단기 조정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술적 조정이라고요.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라든지 일반 다우나 S&P 할 거 없이요. 기본적으로 10% 조정은 언제든지 강세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10% 조정이라고 하면 330을 빼면 2,950선까지 거기서 약간 좀 투자자들을 좀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확신이 없는 투자자들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단기 매매를 위해서 이렇게 단타 따라 붙는 매매 그런 쫀칭 투자자들을 항상 이제 좀 털고 가거든요. 그게 털고 가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한국 코스피, 나스닥, S&P 500 등등 이 굉장히 튼실한 펀더멘털을 갖고 달리는 천리마 같아요. 저는 이런 천리마가 기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올라타고 있으면 말이 좀 힘들어 하겠죠. 변동성을 통해서 그 실력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이 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어떤 조정이 오면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쫀칭 투자자들을 터는 조정이라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다. 그것도 이제 좀 잘못된 얘기죠. 작년에 그렇게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팔았지만 지수는 3,000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누가 사느냐, 누가 파느냐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수가 3,300, 400, 500을 여기서 치고 올라가려면 그 이제 단타 매매하는 신용을 써서 단타 매매하는 그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거는 아마 외국인이 해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올해 시장을 울퉁불퉁할 거라고 생각한 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로직으로 보면 3,000 이상에서는 사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분들 특히나 이제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들어온 개인분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 개인분들 위로
3,300, 400, 500을 초올림해서 사는 외국인 기관은 없는데 올라가면 팔아먹겠다고 하는 단기 개인 매도 물량은 꽤 많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조금 이번에는 제한적이겠다. 그래서 올해 시장을 3,00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15%, 그러면 2,850, 위로는 3,450. 그러면 3,150을 피벗이라 하잖아요. 중심점. 피벗으로 딱 해놓고 나눠서 주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복사 끝났나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우리가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올 상반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강할 때 작년 하반기부터 비관적으로 보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0.7, 0.8부터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테이퍼링 얘기잖아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왜 하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페드가 이걸 왜 하는 거지? 테이퍼링은 이제는 자생적으로 경기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페드가 정확하게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 하는 문제는 너무나 반가운 뉴스고요. 금리 인상 2022년부터 금리 인상 하겠다고 하는데 제발 금리 인상이 돼야 될 텐데, 금리 인상을 미루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장 최근에 2018년도에 페드가 2015년 12월 금리 한 번, 16년 12월 금리 한 번, 17년도에 3번, 18년도에 4번, 그리고 19년도에도 2번 정도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인하를 3번을 해버리죠. 그 금리 인하를 3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등골이 약간 오싹해졌어요. 경기가 안 좋나? 실제로 안 좋더라고요. 트럼프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갈등 야기가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많은 영향은 2018년 하반기부터 줬고요. 그것 때문에 디램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제조 PMI가 꺾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19년도에 금리를 낮춰주는데도 ISM 제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꺾여요. 그걸 보고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러고 나서 2020년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경제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S&P 500은 2200이 깨지고 우리나라 코스피나 1500이 깨졌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그 정도로 시장이 괜찮구나. 제가 금리 인상 언제 했댔죠? 2015년 말, 16년 말, 17년, 18년 시장이 어땠나요? 2015년 말에서 16년 초에 바닥 찍고 그 금리 인상 9번 하는 내내 좋았고요. 그 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던 2004년 6월, 2004년 8월부터 17번 금리를 올렸던 2004년, 5년, 6년 엄청난 장이었죠.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러면 시장이 빠져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걸 우리 서울경제를 통해서 우리 많은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 정확한 팩트 전달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85층 구조대 오나요? 완도체 나왔네요. 완도체 왜 이러죠? 완도체가 뭐예요? 반도체보다 더 좋은 게 나와서 완도체가 나와가지고. 반도체는 7만원 주고 샀다. 보구인 거냐? 다음 주 금리 인상 발표하면 6만 전자, 5만 전자 간다. 팔 수 있을 때 팔아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경쟁자의 출현이에요. 그것도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 그 경쟁자가 없어진 거예요. 뭐 영원히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내다봤을 때 이 반도체 수급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경쟁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 사이클만 보면 되는데 그 수요 사이클에서 최근에 PC 디램이 꺾일 수 있다라.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경쟁자의 출현이에요. 그것도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 그 경쟁자가 없어진 거예요.
뭐 영원히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내다봤을 때 이 반도체 수급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경쟁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 사이클만 보면 되는데 그 수요 사이클에서 최근에 PC 디램이 꺾일 수 있다라. 왜냐하면 코로나 이번에 위기 때문에 노트북을 비롯해서 저도 샀어요. 저희 회사도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요에 좀 기여를 했죠. 그래서 올 4분기 뭐 좀 꺾일 수 있다. 저는 뭐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가가 반영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반영을 못하고 하이닉스가 1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위험한 거죠. 근데 주식은 애널리스트보다 항상 빠르게 움직이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리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애널리스트들의 약간 뭐 모두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좀 뒷북치는 그런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고 주가가 빠지면 또 주가는 그걸 다 반영해서 벌써 프라이싱을 했는데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항상 지금의 주가가 어떤 악재 어떤 호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가 그걸 나만이 알고 있는가 지금 왜 대중들은 이런 걸 모르고 있지 그게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다 아는 뉴스가 됐잖아요. 그럼 이미 다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1년 내년 요맘때 내년 8월부터 내년 말 내후년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 모바일 쪽이 꽤 살아날 것 같고요. D램에 또 많은 한 20% 차지하는 서버 쪽도 꽤 많이 살아날 것 같고요. 교체 수요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교체 수요 플러스 지금 뭐 이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6만 전자로 전자가 못 올라갈 때 플랫폼 기업들 전자의 반도체의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 했잖아요. 플랫폼 기업이 꺾어지는 산업이라면 작년 BBIG, 빅세븐, 미국의 그 팜 기업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팔아먹는 전방 산업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저렇게 주가가 좋다는 말은 앞으로도 서버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할 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정답은 나와 있어요. 내년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안 하면 어떡하지? 내년도에 이 빵 기업들이, 마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뭔가 안 좋아져서 걔네들이 투자를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 주가가 다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쪽 서버 쪽 디램에 대한 부분이 살아날 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초에 반도체에 대한 좀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놔 얘기했던 자동차 공업. 그러면 전기차를 보자고요. 전기차 관련된 뭐 중국의 CATL 주가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삼성 SDI라든지 다른 두 회사는 이제 물적 분할 요소에 대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회사들 주가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도 안 꺾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에 디램이 얼마 들어간다 이게 엉터리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내년 말만 되더라도 8만 전자 오나요? 85층 구조대 오나요? 저는 내년 말 되기 전에 온다고 봅니다. 우리의 7만 원대에서 주식이라는 게 그 속성을 잘 모르고 잘못 사셨던 거잖아요. 9만 원대 사시고 8만 원대 후반에 사신 분들은 주식은 이렇게 큰 위대한 기업도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고점 대비 30%나 빠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20%나 빠지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거구나. 이번에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그걸 이제 하나의 교훈 삼으시면 되고요.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5만 전자가 하고 큰 폭의 손실이 나는 거 아니냐. 5만 전자가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오면 또 코로나 아니라 돌박 악재가 오면 올 수는 있는데 빠르게 회복할 거예요. 설사 그런 악재가 와도 빠르게 회복할 거기 때문에 뭐 주식처럼 암흑기 온다.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아마 11월 달쯤에 라이센스가 나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 가격에 있잖아요. 저희는 고객들한테 다 사줄 거예요. LG화학 어디 공장 폭발함이라고 돼 있네요. 최근에 LG화학이
주가 빠졌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일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용비어 청가를 왜 얘기했냐면요. 뭔가 펀더멘탈이나 수급적인 측면이나 뭔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뉴스에 주가가 확 빠지는 거거든요. 뭔가 약하기 때문에. 뭐가 약할까요? LG화학 하면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CATL이 지금 판매량 기준으로 넘버원이지만 기술력이라든지 캐파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중국의 캡티브 마켓에 의존하는 CATL하고는 달리 LG화학이 저는 펀더멘탈하게 넘버원입니다. LG화학을 저는 시총 100조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70조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그 LG화학이 그 100조를 갈 수 있는 엄청난 성장 동력인 LG화학의 자회사로 지금 물적 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이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오랫동안 이제 주식을 봐온 사람으로서 제 추측을 말씀드리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외국인들이 지금도 많이 사요. 그 외국인 중에는 어떤 외국인이냐면 글로벌 이노베이션 ETF, 글로벌 2차전지 ETF, 글로벌 전기차 ETF 그런 데서 전 세계에 이렇게 훌륭한 배터리 회사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을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ETF에 돈이 들어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사요. 물적 분할이니 이런 거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샀다가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장할 거잖아요. 상장을 하면 그 ETF들이 어떤 액션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 LG화학은 이제 지주회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다 하면 그 ETF는 LG화학의 주가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얼마인지는 기계들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교체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교체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나중에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또 상장이 되면 SK 이노베이션은 그 자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지주 회사이면서 정유 회사인 거죠. 그리고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들고는 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케미칼 회사가 되는 거죠. 롯데케미칼 같은 피오 케미칼 회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주식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주식 가치도 안 되게 시가총액이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물적 분할에 의한 물적 분할하고 상장을 안 하면 이런 이슈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물적 분할을 해서 그 회사를 IPO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급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그 수많은 ETF들이 교체 매매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급의 교란이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LG화학이 뿌리 깊은 나무였는데 그 뿌리를 계속 잘라버린 거죠.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은 뿌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요 강세장에도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우리는 강세장 하면 그냥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을 강세장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강세장에도 종류가 다른 강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세장은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박살이 나고 실업률이 그렇게 10% 이상 급증하고 그런데 왜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이것 때문에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경제를 보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항상 좀 힘드신 경우가 경제랑 주식이랑 따로 움직이는 이 속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식에서 돈 벌기 제일 좋은 강세장은요. 경기가 박살나서 패드가 딱 들어왔을 때요. 경기가 박살이 났는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패드 푸시라고 그러죠. 패드는 어떻게든 경기를 들어올려서 미국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경기가 박살났어요. 엄청난 쇼크가 왔어요. 거기에 페드가 또 엄청나게 강력하게 개입을 했어요. 그 두 개가 딱 맞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3천이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항상 뭐 제가 책에도 나오지만 이 코스피와 나스닥 다우라는 이 엄청난 거대한 개들이 페드가 조련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페드가 이제 조련을 하는데 그런 돈을 찍어내면서 또 투자자들의 센티멘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는 경제를 보면서 완전히 다운돼 있고, 그죠? 돈은 엄청나게 투입을 해줬고, 그래서 돈 벌기 가장 좋은 강세장이 금융장세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강세장은 실적 장세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세장 하면 실적 장세, 요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 장세는 한마디로 실력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실력자들이 먹는 장이에요. 그냥 주린이 그냥 주식을 나 주식 잘 모르는데 주식판에서 요즘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데 실적 장세가 온다는데 해서 들어가 보세요. 돈 벌기 쉬운가? 왜 돈 벌기 어렵냐면요. 실적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실적 장세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과 안 나오는 기업의 소위 말하는 뭐 K자 얘기하잖아요. 디커플링이 엄청 심해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유동성장 금융장세는 웬만한 주식 다 올라가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됐다가 복원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적 장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동성 장세를 놓치고 실적 장세에 뛰어들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 벌기 어려운 거거든요. 내년에 4천 가나요? 우리나라 지수에서 크게 차지하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등 해가지고 걔네들이 다른 주식들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또 막 올라가면 4천 가겠죠. 3천 간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철저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삼성바이오를 다 분석하고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4천이 가니 안 가니 부분은 그런 시총 상위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시총 한 50위까지 이런 시클리크 기업들까지 그런 부분을 다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지금 내년의 실적을 추정하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4천이 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 실적이 또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꺾이게 되면 뭐 2,500도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수를 놓으라는 거는 실적 장세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조까지는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이어스 된 반도체 수익이 전체 상장사 수익의 60%는 차지하는 조금 반도체 중심의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2,600을 갔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 지수는 1,800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천이 갈 수 있는 장이냐? 그거는 작년과 같은 유동성장이 계속 되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질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실적이 아주 단단하게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는 순수 케미칼 회사부터 그는 우리가 원자재 소재 기업들부터 해가지고요. 경기 소비재로 이제 막 실적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강세장 내년에도 강세장 되나요? 에서 실적 장세 형태의 강세장은 내년에도 지속됩니다. 내후년까지도 저는 간다고 봐요. 하지만 어떤 섹터가 이 실적 장세의 주도 섹터가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2009년, 11년도에 그때 11년까지 있었던 그런 유동성 장세 그 이후에 이제 실적 장세 올 때 그 실적은 우리가 잘 아는 소비재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2011년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소비재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기업이 빵 터졌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오리온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또 빵 터졌어요. 매출 성장이 확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뭐가 터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5,200만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하게 세계인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됐든 우리가 만드는 무슨 의료 장비가 됐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굿즈, 재화가 됐든 그런 거에서 이제 터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과거에는 80년대에는 일본이었어요. 그죠? 일본이 당시에 기가 막힌 자동차 워크맨을 만들어내고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혼다를 비롯해서 일본이 그런 경기 소비재에 굉장한 탑티어 제품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요, 우리나라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되고 있고, 영화에서는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었고, 그죠? 드라마 보면 그죠? 우리나라 드라마 제가 너무 재밌다 했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못 보겠어요. 보면 시간이 뺏겨가지고 한 번 보면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런 컨텐츠랑 만들어내고 있고,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 시스템이에요. 그 의료 시스템에서도 혹시나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어쨌든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장은 없어요. 한 1, 2년 사이에는 없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세션을 걱정하거나 과거에 그 페드가 작동했던 그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페드가 돈을 풀었는데 2, 3년 안에 다시 확 꺾어지는 그런 리세션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또 조정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 사태 같은 그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조정에는 뭘 사야 되느냐, 지금과 같이 탄탄한 그런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비싼 주식들, 네, 미국의 지금 주도주들, 플랫폼 기업들,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급의 교란이 있는 주식 말고면 이런 주식들은 조정이 오면 사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뭘 사야 되지? 그동안의 주도주 사시면 돼요. 어떻게 사야 되느냐? 조정이 왔을 때 그동안의 주가 패턴을 보시면 이런 주식들도 언제든지 20% 빠지네. 언제든지 20, 30% 빠지네. 네, 그런 그 주가의 속성과 그 패턴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사면 훨씬 더 이제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기 소비재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벌써 시장에서 이제 답을 주는 경기 소비재들이 보여요. 보이면 카카오가 작년 10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 가니까 너무 많이 올랐네, 팔았다가, 그죠? 그러고 얼마 갔었죠? 60만 원, 70만 원 갔나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100불, 150불, 200불, 너무 비싸, 900불 가는 것처럼 이미 주식시장은 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장에 52주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서 52주 신고가를 내는 기업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52주 신고가를 내는 주식을 작년에도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도 못 사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매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식이 5배 가느냐 10배 가느냐는 그 주식인지를 알고 사셔야 되는데, 그런 소비재가 한번 돌잖아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어떻게 주가가 올랐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오르는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도 과거에 그 5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서 바닥에서 100% 올랐을 때 판 사람들은 굉장히 속아팠죠. 벌었어도 굉장히 속아픈 결과가 나오거든요. 소비재는 우리는 소비자라서 알잖아요. 화장품을 설화수를 한번 사는데 이게 6개월 반짝하고 없어지는 아이템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그 팬덤이 강해요, 그죠? 그 팬덤을
깨버릴 방탄소년단 같은 어떤 대체제가 나올 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소비재를 사야 될 때는 바닥에서 산다라는 마음을 버리시라는 거죠. 바닥에서 사는. 그래서 부동산을 그동안에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부동산이 2억 7천 하던 게 지금 한 21억까지 올라오는 최근에 한 15년 동안에 4억 됐으니까 나는 못 사겠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게 더블 되니까 못 사겠다라는 마음을 해서 그게 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강남의 부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평당 1억 갈 거잖아. 평당 1억 갈 거잖아 하면서 평당 2천에도 사고 3천에도 사고 5천에도 사더라고요. 평당 1억 갈 거잖아. 근데 거의 평당 1억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치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과거의 사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공부를 하시고 네, 좀 과감한 액션을 언제 8, 9, 10월 요 왔다 갔다 하는 수급의 교란이 있는 요 장을 잘 이용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